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라스TV입니다. 오늘은 각국의 파묘 흥행 소식을 전해드리고 파묘를 해외 극장에서 관람한 일본 관람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파묘가 어제 국내에서 1000만이 넘어가면서 이제 흥행 분위기는 해외로 넘어갔습니다. 가장 큰 관심사는 한국 영화 해외 흥행 1위 기생충의 흥행 기록을 깰 수 있을까입니다. 모조에 따르면 기생충의 오프닝 스코어는 38만 4,216달러로 극장당 12만 8,072달러의 수익을 올렸고, 이는 역대 북미에서 개봉한 모든 외국어 영화의 극장당 평균 매출을 넘어서는 기록입니다. 기생충은 개봉 일주일 만에 개봉관을 처음에 10배가 넘는 33개관이 됐고, 이어 개봉 3주차 129개관, 개봉 4주차 463개관, 5주차 603개관으로 늘어나더니 최대 620개관의 기생충이 걸렸습니다. 그 결과 기생충은 북미 박스오피스 누적 매출 5,336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북미 개봉 한국 영화 흥행 1위 및 외국어 영화 흥행 7위에 해당하는 성적입니다. 오늘 미국 박스오피스 리포트.com X 계정에 올라온 파묘 소식을 살펴보면, 윌고 USA의 파묘 출시는 이번 주말 67개 지역에서 약 47만 2천 달러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예상 총 국내 총액은 57만 1,000달러입니다. 한국의 메가호러 히트작인 파묘는 지난 주말 미국 박스오피스 세계 극장에서 67개 극장으로 확장되었으며 관람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주말 3일 동안 47만 2천 달러의 수익을 올렸으며 극장당 매출 7,000달러로 미친 기록을 세우며 지난 주말보다 680% 증가했습니다. 진정으로 이 영화를 미국 전역으로 확장시키지 않고 그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라는 게시글이 올라와 아직 미국 시간이 일요일이 지나지 않는 것을 감안하면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을 전할 것 같습니다. 이 기록은 미국 박스오피스 통계 사이트 모조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모조에는 현재 잡히고 있는 파묘 통계가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한국까지 총 6개의 나라의 통계만 올라 있는데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은 모두 지난 주말 통계입니다. 일단 전 세계에선 8위에 아직 랭크되어 있고, 영국은 5개 극장에서 상영되며 19위, 호주는 전체 2위, 뉴질랜드는 4위, 베트남은 2위에 올라 있습니다. 또 태국은 21일 개봉되어서 아직 주말 통계가 잡히고 있지 않지만 22일 통계상 2위에 올라 있고, 인도네시아는 주말을 넘어서 220만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아직 개봉이 안 되고 있는 아시아 국가 중 가장 파묘에 뜨거운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바로 일본입니다. 우리가 가끔 착각하고 일본 스스로도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일본의 영화 시장이 엄청나게 큰 것처럼 보이지만 일본의 영화 시장은 2011년부터 한국 영화 시장보다 뒤처지고 있습니다. 항상 일본 내두익들이 일본 내수 시장이 크고 한국은 작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일본인 스스로도 정확한 통계를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을 너무 큰 시장으로 착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의 인구 규모에 비해 영화관 시장이 크다는 것은 일본 영화 시장과 비교하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한국 인구는 2017년 기준 약 5,100만 명, 일본 인구는 1억 2,600만 명으로 일본이 한국보다 2.5배나 인구가 많습니다. 스크린 수는 한국이 3,000개를 넘지 못하지만 일본은 10년 전부터 3,000대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영화관 관람객은 한국이 일본보다 더 많습니다. 일본도 인구가 1억 2천만 명이 넘다 보니 해외에서 한국 영화를 관람하는 관람자가 느는 듯 합니다. 일본의 최대 영화 드라마 평점 사이트 필마크에 꽤 많은 파묘 일본 관람자 반응이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은 파묘를 해외에서 관람한 일본 관람자 반응입니다. 결국은 일본이 한반도를 통치하고 있던 시대의 이야기를 폭로하고 얽혀내는 공포영화, 역사 배경이라든지 알고 있으면 어쨌든 흥미롭지만 전혀 모른다면 유령 사무라이 액션 영화. 배우의 연기력 덕분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한국 무당이 중국의 오행으로 일본인 망령과 싸우는, 친구에게 초대되어 정보 없이 관람했다. 처음 장면에서 일본어가 나오는데 한국 영화에서 일본이 이렇게 취급되어 버리는 것은 이젠 더 이상 어쩔 수 없다. 개인적으로 일본어 파트는 다른 해외 영화보다 좋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의견의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아 놀랐다.
슈퍼내추럴 계이기 때문에 CG라든지 그래도 몰입할 수 있을 만큼 다른 요소가 있었다. 스위트홈의 오빠 역 이도윤의 첫 장편 영화인 것 같다. 이 영화에서 여러 곳에서 그를 볼 수 있어서 좋았다. 다양한 요소가 있어 내가 좋아하는 영화였다. 일단 전개의 강약 조절이 좋았다. 후반부가 뜬금없고 호불호도 갈린다고들 하는데 개인적으론 후반부가 좋았다. 말레이시아에서 감상 보고 싶은 것이 그 시간대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어보다는 아직 들어가기 쉽다고 생각해 적당히 선택. 김고은도 나오는 영화라 선택하기 좋았다. 선택한 결과일까? 일본어 대사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억양 끝부분에 네이티브를 체크해 주었으면 좋겠다. 일본의 원령이 나온 시점에서 반일 영화라고 생각했고 아마 일본인이 이 영화를 보면 기분이 엉망이 되어 있을 것 같다. 감독의 전작 사바 이후 이 영화 또한 오컬트작으로 상당히 재미있었던 생각밖에 나지 않는다. 일본에서도 이와 같은 오컬트 영화를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재미있었다. 화면에 룩이 정해져 있고 각 캐스트의 비주얼 설정도 좋다. 스토리도 잘 짜여져 있었고 무심코 장재현의 인터뷰를 한국어였지만 보고 말았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동시기에 공개된 둠 파트 2보다 히트하고 있어 지금까지 공개된 한국 영화에서 기생충을 넘어 역대 1위의 관객수가 된 것 같다. 공포가 대인기라는 토양이 뒷받침한 것도 꽤 있지만 단순히 작품으로 강하다. 재미있었다. 하지만 일본을 싫어하는 사람이 만들었나라고 느꼈다. 여우가 호랑이의 허리를 끊었다. 물리적으로는 끊어졌을지도 모르지만 그 정신은 끊이지 않고 아직도 강하게 후대에 계승되고 있다. 공포 같다고 들었는데 거기까지는 아니고 오컬트 미스터리. 전체적으로 훨씬 어둡고 긴박감 있는데 꾸준히 웃을 수 있는 장면을 갑자기 넣는 한국 영화 같다고 하는 느낌. 배우진의 연기가 특히 좋았고 이야기 중간까지 더 재밌었지만 일본에서는 공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개봉되지 않는 것을 납득했다. 리얼한 의식감이 참을 수 없어 일본인이 개입하지 않는 것의 일까지 아무래도 느껴버린 것이 조금 유감이었지만 전체적인 영화 분위기는 나이스하다. 파묘 호러를 영화관에서 보는 것은 처음이므로 엄청나게 무서웠다. 풍수사와 무녀가 협력해 부자 일가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사무라이가 나오고 제거해버린 것이 유감이다. 주연 배우들의 연기력이 멋지게 이야기에 끌려 상영시간이 순식간으로 느낀 무서울 뿐만 아니라 꾸준히 웃을 수 있는 장면도 있어 종합적으로 잘 만들어진 영화. 한국 출장 중에 감상. 어쩌면 일본에서는 공개되지 않을 작품이므로 이쪽에서만 볼 수 있을 것 같다. 일본인이므로 도중 뭐야 해버리지만 공포영화로도 나름대로 괜찮게 볼 수 있다. 역시 한국의 공포영화는 무당에 관한 것이 가장 재미있다. 활인과 봉길의 MG 케미가 최강. 김고은이 의식을 시작했을 때 소름이 돋았고 이도영 빙의되었을 때의 목소리 연기도 대단했다. 최민식은 어두운 영화에서밖에 본 적이 없지만 파이랑 같은 다른 분위기도 조금 있고 유해진도 없으면 안 되는 역할로 뜬금없이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 너무 재미있었다. 친구들이 보기 전에 한국의 신앙이라든지 무당에 대해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조금 이해할 수 있었지만 한국어에 자막도 없는 상태로 보았으므로 완전히 이해할 수 없어서 아쉽다. 하지만 모처럼 몇몇 곳은 제대로 웃을 수 있었다. 메가박스 대구 신세계. 심장이 계속 뛰었어요. 영화 때문인가요? 아니면 그녀 때문인가요? 전체적으로 좋았지만 영화보다 그녀가 더 좋았어요. 영화 파묘는 1세기 전 나라를 팔아먹은 한국인과 그 돈으로 호의호식하는 후손을 연결시켰다. 1592년부터 임진왜란 때 무수한 조선 백성을 죽인 일본 장수의 악령이 아직까지 조선반도에 존재하여 괴롭힌다라는 주제까지 연결시켜 시청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현재의 한국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영화라 여겨진다. 개봉 첫날 조조로 직관 성공. 다들 연기 미쳤다.
굿하는 장면에서 춤추는 장면 진짜 신들린 듯 잘하는데 그 소리 장면 제대로 본 적이 없어서 몰랐는데 너무 신명나서 한번 찾아볼까 싶다. 확실히 내용이 전 중반부를 지나 후반부에 조금 지쳤는데 이런 장르 영화에서 후반부까지 쫄깃하게 하기란 역시 어려운가? 봤다 한자어로 동토라고 한다. 우리가 흔히 쓰는 동티났다라는 말은 무언가 물체를 훼손하거나 침범하는 경우 갑자기 질병에 걸리거나 죽게 되는 일이 있는데 이게 신의 벌. 아무튼 영화 스토리와도 들어맞는 한자 단어라 절묘하고 좋다. 김선영의 능청스러운 연기도 너무 좋았어. 전화 목소리 등장부터 언닌 줄 알았고 봉길이 병실에서 도깨비 놀이 중 각 지방 사투리 쓰면서 불러내는 것도 좋았고 사바에 나왔던 아영머리에 뭔가 달린 거 그거 뭐지? 뭘 상징하는지 알고 싶다. 그리고 관을 왜 겹쳐서 묻었지?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일본의 악플들은 대부분 영화도 보지 않은 내두익들이 달고 있으며 세계 평가 사이트에 평점을 깎아내리고 있지만 실관람 일본인들은 영화를 보고 꽤 좋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일본에서 파묘가 상영되어도 나쁘지 않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또 전 세계에서 히트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호기심의 관람자도 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인들이 워낙 공포 오컬트 영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영화가 일본에서 의외로 히트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류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